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도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로 영상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서울시에서 21군데의 후보지를 선정을 하면서 추가 공모를 받았었죠. 그래서 구마다 이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이 공모를 거친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구역 후보지 선정을 할 것으로 10월 중에 20개 내외 정도 선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이 7월 7일에 발표됐었던 이 공모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 모아타운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치구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각 구의 담당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구에 있는 이 예정지들을 검토를 하고 또 점수 가점을 매겨서 최종 공모 단계까지 들어가는지를 한번 심화된 학습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구의 담당자도 아니고 또 이런 정비 전문 업체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들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제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기울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이런 가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역의 선정이 과연 이 정책적인 당위성이 있는지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더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어느 정도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7일에 발표됐었던 보도자료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선정을 하고 관리계획 및 최종적인 본 조합사업의 진행까지를 지원하는지를 상세하게 명시를 해줬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의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고 내용을 제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2022년도 대상지 추가 공모에 대한 공고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자면 영상 촬영일이 9월 6일인데 어제자 9월 5일자로 이번 공모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및 면적 그리고 각 세부 어떤 형태의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지 가점까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이 대상지 평가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 그리고 배점, 내가 원하는 구역의 배점 기준이 얼마까지 몇 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지역을 예로 들어서 이 지역의 배점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이 배점 기준을 보시는 다른 지역의 소유주 및 투자자 분들께서는 내 지역의 배점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이 배점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를 준비하는 구역들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평가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인데요. 내가 한 섹터를 잡아서 그 구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이 해당 법에 근거한 사업지들이 내가 원하는 구역에 많이 포함이 돼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데, 보시면 기본 배점 20점에다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가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점까지 포함해서 11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10점 중에서 30점이 무려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구역들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한 연번 동의서를 구청에다가 신청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가점, 배점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한 구역들 위주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무려 60점이 항목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을 보자면 일단 주차, 그리고 녹지 부분, 그리고 과밀 지역,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의 밀집이 높은 지역들, 그리고 각 필지들이 과소 부정형 필지라 그래서 이 과소 필지의 기준은 서울시는 90제곱미터를 잡고 있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약 30평이 안 되는 한 필지가 굉장히 작은 과소 필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10점에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의 시급성은 당연히 노후도를 보겠고요. 또 대상지 면적이 넓은 범위에 분포해 있는지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배점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의 단순 이 평가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역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 구역에 대한 배점을 계산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로 이 가점에 대한 기준 및 그 가점을 실제 계산하는 모습을 예시 들어드릴 구역은 반포 1동입니다.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모아주택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역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입지적으로는 우세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큰 3개의 구역을 모아 타운으로 진행하고자 이 해당 소유주분들께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역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지역들이 공모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배점 항목들의 근거를 해서 제가 쭉 평가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취득을 했습니다. 무려 100점이 넘어가는 103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배점을 계산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데이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 작업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이런 사업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가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수반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건축물 및 필지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플래닛을 가장 자주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동산 플래닛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기능이 이 구역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구역 영역을 잡아서 이 영역들에 대한 필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영역을 잡았다 그래서 모든 필지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핸들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구역을 들여다보고는 하고요. 이런 식의 영역계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이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들의 주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정보가 굉장히 잘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통해서 각 필지마다의 코드를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게 되면 이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건축물 대장의 정보를 이 구역 코드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이 각 필지별로 구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뭐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데이터가 방대해지다 보면 일반적인 엑셀 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계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코딩을 사용해서 이 구역계에 잡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원하는 정보마다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피벗을 잡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추가 구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항목들만 따로 뽑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가점 항목들, 이 반포동이 최근 들어서 서초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거민 처리, 조합 설립 동의서 거민 처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입장에서는 이 거민 처리를 해주면서 이 각 구역별로 소유주들의 연번 동의서를 뽑아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 공모 기준을 보면 연번 동의서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연계 가능성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구역계를 뽑아서 이 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동의서를 내서
구역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배점을 준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연번 동의서만 교부를 받더라도 배점 항목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신청했느냐 봤더니 총 9군데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들을 일괄 신청을 해서 연번 동의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준 개소당 5점씩 최대 4개소 기본 배점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받았고, 또 추가 가점 항목인 초과되는 2개소 이상 10점을 또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110점 중에서 무려 30점을 이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에서만 뽑아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스마트하게 움직이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주차난 심각 여부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물 대장상 명기돼 있는 주차 대수들을 모두 더해서 세대수 호수 대비해서 주차 대수가 적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수 호수는 있는데 주차는 없는 그런 건물들을 전부 다 합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 주차 대수의 합계가 무려 800대가 넘게 나오면서 200대 이상 총 20점 가점에 전체 고득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공원과 녹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체 이 넓은 구역계 중에서 공원이라고는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는 언구비 공원. 그렇다 보니까 이 가점 항목에서 공원 녹지 조성 여부에서도 만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군데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독 주택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은 고밀 밀집 주택으로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호실이 살고 있는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체 주택 수 대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수 대비해서입니다. 동수 비율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던가 호실 대비가 아니라 동수 대비해서 50% 이상인 경우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9개 동 중에 약 64%에 달하는 487개 동이 요 해당 주택의 이 동수 비율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과소필지 비율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필지들이 모두 다 5, 60평대 필지들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필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소필지 비율은 3.9%,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3.9%라는 수치는 2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5점밖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수치들을 제가 일부러 거꾸로 쓴 게 아니라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고시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과소필지 비율이 대상지 및 전체 필지수 대비해서 20% 미만인 경우에 10점, 그리고 20에서 30% 미만인 경우에 8점, 30에서 40% 미만인 경우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낸 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소필지가 많은데 오히려 가점을 적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담당자의 오타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5점을 배점을 했고요. 또 정비 시급성 측면에서의 노후도를 보면 이 노후도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은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기준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설명서가 있거든요. 모아주택 브로셔 항목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모아주택의 대부분은 총 4가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 속에 있는 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그래서 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에 대한 노후 기준을 한번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그래서 경관연수 기준으로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건축물 대장 속에 나와 있는 이 준공일이죠.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이상 된 건축물들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노후도는 67.5%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가점 항목 중에서 80% 미만 그리고 65% 이상, 즉 8점 배점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점을 받았고요. 대상지 면적은 총 3구역이 모두 다 합치게 되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서 이거는 모아 타운에 대한 배점이기 때문에 모아 타운으로는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역 내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지들의 개수를 공모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에서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은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 총 9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20점을 받고 초과되는
총 5개소죠. 앞서 4개소에 대한 20점을 받고 초과되는 5개소가 2개소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점 항목들에다가 앞서 계산드린 배점까지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 110점 중에 무려 103점을 득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자, 반포일동에 대한 가점 항목들을 쭉 한번 계산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항목들로 미루어 보건대 반포일동이 굉장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서초구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고 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후보지로 선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한테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기 위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치구 공모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제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공모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의 자치구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한 20개소 남짓을 지정을 해주는 형태인데 각 구마다 본인의 해당 구에서 정비로서 시급한 지역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마다 이런 가점 항목을 유심히 보기는 하겠지만 이 가점을 몇 점 득점했고 또 어떤 근거로 그 구역을 선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관이 깃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점이 높은 지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이 모아타운도 다른 도심복합이나 혹은 공공재개발과 동일하게 투기 방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포일동 같은 경우는 약간의 후보지 선정될 소식이라도 들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굉장히 웃돈 주고 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투기 방지 대책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고 그래서 구에서 공모로 서울시에 올려줄 만한 당위성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민 제한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하는 그런 세부 요건들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일개 개인이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정비 전문 업체들을 선정해서 가는 지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제한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자치구 공모보다는 조금 더 요건도 까다롭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는 없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아무리 투기에 대한 그런 주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요건을 다 갖춰서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구나 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주민 제한 형태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점 계산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요 가점이 전부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또 한 가지 새롭게 요 모아타운 모아주택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반포일동 계산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현재 구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 사업의 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넓은 구역계를 잡고 전체를 한 번에 가려는 생각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각 구역마다 기본 점수 4개소 그리고 추가 득점 2득점을 10득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소의 가로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가로정비 사업의 연번 동의서를 받아서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됐다. 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 범인 신청 정도 단계만 가더라도 가점 항목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나머지 부분들은 각 구역마다의 성격이 다르지만 이 가점 모아주택 추진 시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 요 항목을 유심히 보시고 너무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가로 정비 사업을 일단 출발시켜 놓고서 모아주택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제가 가점 항목을 계산해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은 이런 가점이라던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프리미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보고 적당한 가능성과 적당한 프리미엄 그리고 적당한 투자 금액의 물건을 잘 선별하는 것이 오랫동안 묻어두어야 하는 조합사업 투자에 대한 노하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